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초대형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정상을 지키던 박스오피스 1위. 자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편의 한국 멜로 영화가 빼앗아 버렸습니다. CG도 없고 히어로도 없고 폭발도 없는 영화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싼 영화들을 전부 눌러버렸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왜 관객들은 화려한 세계 대신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선택한 걸까요? 왜 이 작은 영화 한 편이 수백억짜리 시스템을 정면에서 무너뜨렸을까요? 이건 단순한 흥행 이변이 아니라 한국 영화 시장의 룰이 바뀌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부터 한 편의 멜로 영화가 어떻게 판 전체를 뒤집었는지 그 시작부터 갈등, 반전, 그리고 결정적 순간까지 그 서사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앞으로 어떤 영화가 살아남는 시대인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. 한국 영화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. 스크린 수, 제작비, 마케팅 비용, 그리고 프랜차이즈 파워.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영화만이 개봉 주차 박스오피스 상단을 차지할 수 있었고, 나머지 영화들은 조용히 밀려나거나 아예 관객의 선택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. 특히 멜로 장르는 가장 먼저 포기되는 카드였다. 관객들은 말한다. 집에서 봐도 되는 영화. 극장은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. 이 구조는 너무 오래 유지되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. 한국 영화는 이제 블록버스터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감정 이야기로 흥행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고. 시장은 그렇게 굳어 있었다. 바로 그때 조용히 개봉한 한 편의 영화가 있었다. 화려한 캐스팅도 과장된 홍보도 아닌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. 이 영화는 처음부터 승부의 판 위에 올라와 있지조차 않았다.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던 그 평범한 출발선. 이곳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. 변화는 아주 미세한 수치에서 시작됐다. 개봉 첫 주 기대보다 조금 더 많은 관객.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상보다 줄지 않는 관람률. 그리고 그 다음 의외로 괜찮다라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다. 누구도 이 영화가 판을 흔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.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기존의 공식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. 동시에 시장은 여전히 거대한 이름들로 가득했다. 글로벌 대작, 수백억짜리 시리즈, 그리고 이미 검증된 IP들. 그 틈에서 이 영화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. 그런데도 관객은 조금씩, 아주 조금씩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. 이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. 그리고 그 균열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. 그러나 아무도 쉽게 믿지 않았다.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. 초반 입소문일 뿐이야. 금방 대작들한테 밀릴 거야. 업계도 관객도 이 흐름을 하나의 착시처럼 바라봤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다.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이런 영화가 끝까지 버틴 적은 거의 없었다. 특히 멜로 장르는 늘 중반 이후 급격히 힘이 빠졌다. 스크린은 다시 대작에게 돌아가고 순위표는 원래 모습으로 복구됐다.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. 이 영화 역시 곧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. 이 흐름은 착시인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가?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객의 말들이었다. 생각보다 훨씬 좋다. 이런 영화가 오랜만이다. 다 보고 나면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어진다. 이 문장들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관람을 끝낸 사람들의 실제 반응에 가까웠다. 여기서 이 영화의 진짜 무기가 드러난다. 스케일이 아니라 감정의 설득. 화려한 세계관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시간과 후회의 이야기. 이 지점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 분명해진다. 이 영화는 경쟁이 아니라 공감으로 싸운다.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했다. 이제 이 영화는 조용히 사라질 작품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작품이 되었다.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관객의 선택으로 살아남겠다는 선언. 이 순간이 바로 안전한 세계와 결별하는 지점이었다. 관객 수는 폭발하지 않았다. 대신 줄지 않았다. 이 차이는 시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의미를 가진다. 대부분의 중소영화는 개봉 2주차부터 급격히 관객이 빠진다.
하지만 이 영화는 다르게 움직였다. 상영관 수가 유지되고 일부 극장에서는 오히려 상영 회차가 늘어나기 시작했다. 이것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이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. 이 지점에서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. 더 이상 존재 증명의 단계가 아니라 순위 싸움의 영역이다. 처음으로 이 영화는 스스로를 경쟁작으로 인정받게 된다.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.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크게 밀려나거나 둘 중 하나다. 입소문은 숫자로 바뀌고 숫자는 기사로 바뀌고 기사는 다시 새로운 관객을 불러온다. 이 순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. 평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추천글이 늘어나고 의외의 수작이라는 말은 지금 안 보면 늦는다로 바뀐다. 그러나 동시에 이 영화가 상대해야 할 적들도 분명해진다. 거대한 마케팅 자본, 이미 시장을 점령한 프랜차이즈, 그리고 매주 쏟아지는 신작들. 이 싸움은 더 이상 한 편의 영화 대 여러 편의 영화가 아니다. 감정 서사 대 시스템 산업의 대결로 성격이 바뀐다. 그리고 관객은 이 싸움의 유일한 동맹이 된다. 어느 날 순위표에서 이 영화의 위치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. 처음에는 상위권 진입이라는 표현이 붙고 그 다음에는 1위 후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. 이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다. 이제 이 영화는 잘 버티는 영화가 아니라 판을 흔들 수 있는 영화가 된다.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.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모든 견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. 스크린 경쟁, 신작 공세, 비교 기사. 겉으로 보기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압박이 시작되는 지점. 이 영화는 이제 질문을 받는다.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? 아니면 진짜로 넘어설 수 있는가? 압박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온다. 더 큰 영화들이 밀려오고 상영관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. 내부적으로도 부담은 커진다. 이 흐름이 꺾이면 반전서사는 한순간에 반짝 사례로 정리될 수 있다. 바로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무너진다. 버티지 못하고 순위표에서 밀려나고 관심에서 사라진다. 이 영화 역시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었다. 모든 조건은 불리하고 상대는 너무 강하고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냉정하다. 이건 분명히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. 순위표의 숫자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다. 대작들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었고 스크린 수는 다시 조정될 수 있었다. 외형만 보면 이 영화는 언제든 다시 밀려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.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장의 오래된 공식이 다시 고개를 든다.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.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성공이다. 이 말들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선을 긋는 말이다. 대부분의 영화는 바로 여기서 멈춘다. 그러나 이 영화가 만들어낸 것은 순위가 아니라 의미였다. 이미 관객들 사이에서 이 영화는 성공한 영화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영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. 이 순간 이 영화는 깨닫는다.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. 흥행의 정의를 바꾸는 쪽으로 전장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. 그리고 이 깨달음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. 열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영화는 가장 조용한 구간으로 들어간다. 더 이상 숫자를 외치지 않는다. 더 이상 경쟁작을 언급하지 않는다. 대신 이 영화는 묻는다.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? 그리고 이 흐름이 사라진 뒤에도 이 영화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? 모든 흥행은 결국 끝난다. 중요한 건 끝난 뒤 남는 것이다. 이 구간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와 같다. 마지막 결과를 앞두고 모든 것이 잠시 멈춰 선 시간. 이 영화는 이제 관객의 선택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. 마케팅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버티는 구간.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 결말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였다. 그리고 마침내 숫자가 말하기 시작한다. 이 영화의 이름이 박스오피스 최상단에 올라간다. 이 장면은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다. 이 시장의 논리가 뒤집힌 순간이다. 수백억짜리 세계관 대신 한 번쯤 겪어봤을 감정의 이야기가 선택되었다는 사실. 이 승리는 특정 영화 한 편의 승리가 아니라 관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이었다. 이 영화는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. 새로운 기준이 된다. 그리고 이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결말의 성격을 갖게 된다.
이건 기적이 아니라 관객이 만든 결과다. 이 성과는 한 편의 영화에서 끝나지 않는다. 한국 영화 시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와 감정이 여전히 힘을 가진다는 증거를 손에 넣는다.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관객에게로 넘어간다.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것인가? 아니면 오래 남는 이야기인가? 이 선택이 다음 판을 만든다. 그리고 이 영화가 남긴 진짜 유산은 순위표가 아니라 관객의 기준이다. 화면은 다시 조용히 극장 안으로 돌아간다. 불이 꺼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한다.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은 예전과 같지 않다.